5일 동안 입원 후에 받은 영수증이 자비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게 131만 2,070엔인데 여기에 뭐 분만 요금이랑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파반입니다. 제 얼마 전에 영수증 정산이 다 끝나가지고요. 겸사겸사 일본의 출산 비용 얼마나 드는가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.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일본에서 아이를 낳은 이유죠. 사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한국에서의 출산 비용이 왕복 비행기 값 감안해도 훨씬 쌉니다.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서요. 뭐 아마 그 산후조리원을 한국에서 저기 뭐 한 2주 정도 입원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아마 저기 한국이 더 싸지 않을까. 그 정도의 금액이 나왔어요.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일단 와이프가 한국어를 못하죠. 아무래도 아이를 낳게 되면은 뭐 나올 때 이제 뭐 간호사라든지 의사 선생님과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뭐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뭐 한국어 못하는 와이프 데려가가지고 아무리 싸다고 해도 한국에서 낳는다고 해봤자 그게 아무래도 아이 낳는다고 정신이 좀 혼란스러운 와이프에게 좋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었고요. 그리고 이건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 한국에서 출산을 한다고 해도 저야 뭐 한국인이니까 상관없지만 그 외국인인 와이프가 한국에 뭐 장기 체류 비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의료보험 혜택이 있나요? 이걸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뭐 그냥 알아보진 않았지만 아무튼 뭐 그래서 그냥 주저한 것도 있고요. 또 이제 아이 낳은 다음에 뭐 육아휴직도 처리해야 되고 주민등록도 해야 되고 아이 체류 비자 같은 것도 뭐 확인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할 게 많은데 뭐 아이 태어나자마자 다시 일본 와가지고 뭐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생각하면 한국에서 낳는 건 좀 비현실적이었다.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뭐 이것도 경험인 거죠. 제가 뭐 살면서 언제 해외에서 뭐 아이를 뭐 낳아 보겠습니까? 그런 경험을 할 일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것도 경험이겠다 싶어서 그랬던 게 있죠. 그 일본의 평균 출산 비용 문제인데, 일본에서 임신 출산 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. 이게 뭐 이제 24년부터는 뭐 적용된다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,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임신이나 출산 비용은 일본에서 건강보험 적용 외입니다. 그 일본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기본적으로 이제 치료에 대한 거에서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면 출산은 치료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뭐 저한테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 아이를 낳는 모든 부모들은 다 똑같은 룰이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뭐 이거 가지고 뭐라 할 건 아니고요. 가지고 뭐 기사 같은 거 하나 가져와 봤는데 임신 출산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 외다. 기본적으로 임신 출산에 드는 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 임산부 검침이나 실제 출산은 큰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. 뭐 그러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지원 준비 제도가 있는데요. 저희 마지막 줄쯤 보시면은 이제 정상분만에서는 보통 일본에서 30만에서 70만 원 정도 든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 평균 치료는 이제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. 그 정도 발생을 하고요. 이 전부 전액 자기 부담인데 좀 예외가 있어요. 그 정상분만이 아니라 제왕절개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희는 뭐 정상분만 아무튼 그 무통 주사를 포함한 계획분만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해당이 되지가 않았습니다. 근데 비용이 좀 지역마다 달라요. 보통은 이제 지방보다 수도권이 비싸고요. 제 1위 도쿄도 46만 7천엔, 사이타마, 카나가와, 그 뭐 치바 같은 경우도 7위쯤에 있네요. 39만 2천엔. 아무튼 그래서 이제 수도권이 좀 다른 지방보다는 좀 비싼 편이고요. 아마 제 생각인데 이제 수도권에는 아무래도 좀 세대 수입이 많은 이제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좀 고급화된 사립병원들이 좀 많거든요. 그런 선택지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지방보다는 비싼 편이 아닌가. 그래도 뭐 평균의 함정인데, 평균보다 뭐 싼 것도 있지만 이것보다 훨씬 비싼 것들도 많이 있다.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 보험 혜택은 없는데 그 아이를 낳을 때마다 1인당 50만 원씩 지급을 해줘요. 기존에는 이제 42만 원이었는데 올해 4월부터 이제 2023년 4월 이후에는 이제 5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전 슬라이드에 이제 뭐 도쿄도에서 뭐 아이를 낳으면 보통 46만 7천 원, 뭐 사이타마 42만 2천 원 이런 소리를 했는데 그거를 전액 자기 부담한다는 거는 굉장한 가계의 부담이 되겠죠. 그래서 나라에서 그 아이를 낳으면은 출산 비용에 커버를 하라고 출산 육아 일시금이라는 걸 지급을 해주거든요. 이제 어린이 한 명당 일률적으로 42만 원. 이게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50만 원으로 인상이 돼서 저희는 이제 50만 원으로 적용을 받았었는데 요거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출산 비용에 충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
저희가 이제 고른 병원이었는데요. 저희는 이제 도쿄 키타구에 있는 스완 레이디스 클리닉이라는 이런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고요. 여기를 고른 이유는 사실 제가 고른 게 아닙니다. 와이프가 골랐어요. 와이프가 이곳저곳 알아보더니 여기가 일단 집에서 가깝고 집에서 진짜 걸어서 진짜 한 5분? 진짜 코앞에 있거든요. 여기가 뭐 아무튼 되게 유명하대요. 도쿄에서도 여기서 아이를 낳으려면은 어느 정도로 이제 예약이 꽉 차 있냐면은 아이가 임신한 거를 알자마자 이 병원에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미리 계획을 잡지 않으면은 아이를 못 낳아요.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임신한 거 알았던 게 작년 12월이었는데 그때 이제 임신한 걸 알자마자 이 병원에 뭐라고 해야 되지? 예약을 잡아가지고 초진 예약이죠. 그거를 해가지고 뭐 계획분만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날짜 같은 게 8월에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정해졌던 거예요. 만약 그게 조금만 늦었으면은 한 일주일만 늦었어도 아마 이 병원에서 못 나왔을 거예요. 뭐 진짜 예약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병원이어가지고 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. 오른쪽 위가 여기가 LDR이라고 이제 아이 낳는 분만실인데 보시면 뭐 조명도 다 간접 조명에 막 엄청나게 넓죠. 뭐 의자도 막 소파 같은 것도 보이고 밑에는 이제 입원실인데 요거는 개인 입원실이거든요. 이게 아마 제일 좋은 방인 것 같은데 저희는 이거보다 한 단계 좀 낮은 방을 쓰긴 했는데 침대도 막 기본적으로 막 더블 베드에다가 막 면회 같은 거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막 소파 같은 것도 마련돼 있고 창문도 막 통창이고 거의 뭐 호텔입니다. 이 병원이 좋았던 점이에요. 일단 시설이 정말 호텔 같았다. 개인실이 다 마련돼 있고 모든 스태프가 정말 뭐 감동을 받을 정도로 친절했다. 그런 것도 있고 사소한 부분까지 가족의 요구사항 다 들어줍니다.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일반적으로 뭐 도립병원이나 뭐 국립병원, 시립병원 이런 데는 말 그대로 그냥 병원이죠.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은 그냥 뭐 그냥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그런 식으로만 이제 뭐 분만하고 뭐 그냥 입원한 다음에 뭐 퇴원하고 이런 식이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출산을 하기 전에 뭐 종이를 한 장 주더라고요. 거기 뭔가 해가지고 봤더니 뭐 분만실에 음악은 어떻게 하고 싶은지, 뭐 향기가 뭐 이렇게 아로마 향 같은 게 뭐 하고 싶다면 무슨 향을 하고 싶은지, 뭐 조명 분위기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 뭐 이런 거 전부 다 지정할 수 있었어요. 원한다면 아빠도 같이 들어가가지고 아이 출산하는 거를 같이 뭐 도와준다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걸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. 밥이 맛있었다. 이거는 뭐 제가 먹은 건 아니고 와이프의 평가였는데 밥이 정말 괜찮았다. 아주 만족하면서 정말 싹싹 비우더라고요. 어느 정도 이 병원이 이제 밥에 대해서 평가가 좋냐면은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사이타마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을 했는데 거기 간호사분도 본인이 저기 아이를 낳으면은 이 병원에서 낳아야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평가가 좋은 뭐 밥에 대해서는 평가가 굉장히 좋은 병원이다. 그리고 이제 퇴원 하루 전에는 이제 가족들도 함께 먹을 수 있는 디너 코스도 제공이 됩니다. 뭐 이거 병원인지 호텔인지. 그리고 이제 뭐 육아를 거의 완벽하게 지도를 해줬어요. 모유 수유하는 법, 아기 재우는 법, 씻기는 법, 입히는 거, 뭐 기저귀 가는 거, 옷 갈아입히는 거 이런 거를 뭐 이렇게 교육이라고 하기도 그런데 그냥 1대1 서포트죠. 다 병실에 직접 간호사분, 뭐 조산사분이 와가지고 다 지도를 해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.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피곤하면은 보통은 이제 아이를 낳고 1일차 그 다음 날부터는 아기를 이제 병실에 이제 보내주거든요. 아이를 보면서 이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건데, 그러면 좀 피곤하다거나 아니면 좀 떨어져 있고 싶다 이러면은 이제 간호사한테 바로 연락하면은 그분이 이제 아이를 데려가고 부모는 이제 저녁에 침대에서 꿀잠 잘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가능했고요. 뭐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 돈이 이 정도 들면은 이런 서비스는 뭐 당연한 게 아닌가. 정말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정말 돈 낸 값을 한다. 그런 느낌입니다. 그래서 뭐 사진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마련해 봤는데요. 뭐 이제 밥 사진이라던가 뭐 이제 아이 같은 거 이제 아이 좀 보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데려다 주시기도 하고 이제 왼쪽 아래는 이제 디너 코스인데 요거는 이제 저도 먹었던 건데 뭐 과일도 괜찮고 그냥 잘 나오더라고요. 스테이크가 나왔었습니다. 이제 아이 뭐 이렇게 목욕 같은 거
이제 지도할 때 이거 신생아실 가가지고 이제 아이 목욕하는 거 직접 이제 해보면서 이제 간호사분, 뭐 조산사분이 옆에서 도와주시기도 하고, 또 이제 분유 같은 거 만약 뭐 저희는 이제 완전 모유수를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만약 분유로 이제 준다면 어떤 식으로 이제 타야 하는지 이런 것도 다 병실에서 직접 다 알려주시는. 이건 진짜 괜찮았던 것 같아요. 뭔가 퇴원하면서 뭔가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거에 대한 좀 불안감이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되었다고 해야 될까? 이런 건 정말 좋은 서비스였던 것 같습니다. 비용이 이제 얼마나 들었냐 이런 부분인데,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도쿄도 평균은 46만 7천 엔이긴 합니다만, 그게 아마 정상분만에 아무런 옵션이 없을 때 금액인 것 같아요. 무통분만을 저희가 이제 희망을 했었는데, 이걸 하게 된다면 이제 무통주사, 그리고 이제 계획 관리비 같은 게 이제 추가로 발생을 하거든요. 이런 건 다 이제 비보험이죠. 애초에 이게 평균에는 이런 항목들이 아마 포함이 안 돼서 아마 저금액인 것 같은데, 이것보다 훨씬 비싸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46만 7천 엔이 평균이라는 거는 좀 현실적이지 않은 금액이지 않나,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영수증에 있던 거 일부를 좀 잘 나온 건데요. 무통분만 관리비 20만 엔, 유도분만 계획 관리비 5만 엔, 뭐 상과 의료 보장제도, 이건 잘 모르겠는데 검색해 보니까 뭐라고 나오긴 하더라고요. 이게 12,000 엔, 뭐 신생아 관리비 5일간 입원했으니까 이게 또 5만 엔,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5일 동안 입원 후에 받은 영수증이 자비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게 131만 2,070엔인데, 여기에 뭐 분만 요금이랑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토탈이 132만 4,070엔인데, 아까 국비 보조 50만 엔 있다고 했죠. 그래가지고 제가 실제로 낸 금액은 82만 4,070엔이다. 한 800만 원 정도 하나요? 네, 그 정도 합니다.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. 그 외에 쓴 금액들이 있어요. 이제 입원실을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. 아까 보신 게 이런 입원실이잖아요. 이게 이제 제일 비싼 입원실이고, 이건 하루에 한 6만 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. 66만 원? 60만 원 정도 하는 입원실이니까, 여기에 5일만 입원해도 뭐 입원실 요금만 거의 300만 원이죠. 맞나? 맞네. 근데 이거는 저희는 이것까진 가진 않았고, 이거보다 조금 저렴한 거 하루에 한 3만 3천 엔인가 4만 4천 엔인가 했던 것 같습니다. 이걸 사실 이 병실을 쓰고 싶진 않았는데, 그때 당시에 이제 입원할 수 있는 병실 중에 가장 저렴한 선택지가 저거여가지고 뭐 그런 병실을 쓰긴 했는데,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솔직히 저는 좀 만족을 했어요. 왜냐면은 그게 이제 아빠도 같이 숙박이 가능해가지고, 침대도 굉장히 크고, 병실도 이제 뭐 채광도 잘 되고 뭐 그랬었고, 그리고 산후조리를 추가로 3박 4일을 이용했습니다. 일본은 저기 산후조리 문화가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요. 뭐 잘 쓰진 않는데, 요게 3박 4일을 쓴 이유가, 저희 구에서, 제가 살고 있는 구에서는 요거 산후조리를 3박 4일간을 이제 구에서 보조를 해줘요. 하루에 3,000엔 정도면 이용할 수 있게끔. 원래라면은 하루에 3만 엔인가 하는데, 요거를 이제 3박 4일간은 매일 하루에 3,000엔씩 쓸 수 있는 그런 보조가 나와가지고, 그거까지 다 써가지고, 그러니까 원래라면은 5박 6일 입원인가? 네, 5박 6일인데 8박 9일인가를, 7박 8일인가 8박 9일인가를 보냈던 거죠. 그리고 니프티 검사라는 걸 했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아이가 이제 2개월쯤 됐을 때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목둘레라는 걸 체크를 하더라고요. 근데 그게 이제 3mm를 넘어가면은 다운 증후군, 아무래도 뭐 유전병 같은 뭐 이런 확률이 높을 수 있다 해가지고 검사를 추천을 해가지고, 저는 별로 하고 싶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좀 불안하기도 하고 뭐 처음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 검사를 했었는데, 이게 15만 4천 원입니다. 150만 원 정도 해요. 이것도 알아보니까 한국에서는 훨씬 좀 저렴한 가격이긴 하던데, 뭐든 한국보다 한 두세 배는 비쌌다. 비보험에 대해서도. 이 니프티 검사가 한 150만 원 정도. 그리고 엔젤 메모리라고, 이거는 이제 아이 초음파 영상이나 3D 사진 같은 거를 이제 저장을 할 수 있는 뭐 서비스가 있었는데, 이거는 뭐 한 10,000엔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매달 검진비랑 출산 후 2주 그리고 1개월 됐을 때 검사 비용 같은 거 이것저것 다 있었고요. 뭐 이것저것 다 해서 대충 한 100만 원 이상, 한 1,0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진짜 돈이 많이 들어요. 그러니까 뭐 출산 일시금이 뭐 올해부터 뭐 42만 엔에서 50만 엔으로 증액이 됐다고 해도 이 보조가 늘어도 크게 의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여기 뉴스 기사도 하나 가져왔는데, 출산 육아 일시금이 50만 엔으로 이제 되자 바로 가격 인상하는 산부인과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했고, 그러니까 50만 엔이라는 거 어디까지나 아무런 옵션이 없는, 정말 뭐 구립이라던가 시립병원 아니면 뭐 도립병원, 이런 나라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출산을 한다고 하면은
아마 이 50만 원으로 커버가 될 것 같긴 해요. 뭐 무통분만도 없고, 무통분만도 모든 병원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아마 뭐 그런 병원에서라면은 뭐 50만 원으로 충분히 세이브가 될 것 같긴 한데, 뭐 중에서는 사립병원, 그리고 특히 뭐 무통분만이라던가 이것저것 뭐 검사 같은 걸 추가하고 싶게 되면은, 네, 5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다. 네. 그리고 뭐 추후에 뭐 내년부터 혹시라도 뭐 정상 분만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까지 해준다고 해도, 이런 뭐 니프티 검사라던가 무통 분만 같은 건 적용이 안 될 것 같거든요. 근데 이거 두 개만 해도 대략 한 40만 원 정도 한단 말이죠. 그래서 아무래도 보험 적용이 단순히 뭐 출산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주는 게 아니라, 이런 좀 부가적인 검사 같은 것도 어느 정도는 좀 보험 적용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, 네,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출산 비용은 많이 들었는데, 그 신생아 육아 이후에 좀 육아에 필요한 비용 같은 경우에는 국가랑 기업의 보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. 이거는 이제 좀 그 육아휴직 수당이라던가 이것저것 좀 들어오면은 그때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또 영상을 만들어 드릴 예정인데, 일단 도쿄도에서 아이를 출산하면은 그 육아물품 바우처 같은 거 하라고, 그 5만 엔이랑 10만 엔 해가지고 최대 15만 엔까지 또 보조를 해주고요. 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, 일본은 뭐 국민건강보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기업에 따라서는 그 기업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건강보험이 따로 있거든요. 저희 회사도 그런 경우에 해당이 돼가지고, 아이를 낳으면 추가로 또 이제 그 50만 원에 더해서 또 몇만 원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게 있었고, 회사에서도 이제 출산 축하금이라고 주는 게 있었고,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이 준 건 아니지만 아무튼 뭐 줬다는 게 좋은 부분이다. 네, 그리고 뭐 육아 수당도 있습니다. 이거는 그 소득에 따라 가지고 다른데, 월 최대 2만 원까지 이게 지원이 되는 게 있고요. 이것도 아직 지금 신청을 해놨는데, 제가 그 심사 결과라던가 이게 아직 안 와가지고 제 수입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. 아마 15,000엔? 만 원에서 15,000엔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, 그거랑 또 뭐 도쿄도에서 0세부터 18세까지 매달 5,000엔씩 이렇게 보조해주는 뭐 그런 수당도 있고요. 또 와이프 같은 경우 이제 산전산후 휴가를 이제 받게 되니까 그거에 따른 이제 수입 보조, 네, 보조금이 있고, 저희 부부 지금 둘 다 육아휴직 수당에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, 육아휴직을 썼으니까 이제 쉬는 기간만큼은 육아휴직 수당도 받을 수 있다. 네, 뭐 이런 게 있겠습니다.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거의 뭐 이 금액에 대해서 뭐 다 보전을 할 수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, 아무튼 뭐 육아에 대해서는 일단 출산 비용은 굉장히 크게 들지만, 뭐 육아 이후의 육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보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. 네,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결론인데요. 일시금보다 출산 비용이 적어서 거꾸로 환급을 받는 케이스도 있기는 합니다. 주변에 있더라고요. 다 저 같은 경우는 아닌 거예요. 저처럼 막 되게 좋은 병원, 밥 맛있는 병원, 그리고 뭐 무통분만도 가능한 병원, 이런 병원을 찾게 되니까 이제 이런 좀 비싼 금액이 나온 건데, 뭐 그냥 뭐 나라에서 운영하는 뭐 국립병원 같은 데서 그냥 출산을 하게 된다면은, 뭐 그냥 나라에서 주는 뭐 50만 원 보조금으로도 충분히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다. 네,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이게 뭐 모두가 다 1,000만 원씩 부담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. 근데 아마 무통분만을 한다면은 여전히 비용은 많이 들 것 같아요. 와이프는 무통분만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. 왜냐면은 무통분만을 해도 안 아픈 게 아닙니다. 네, 낳고 나서 아파요. 근데 본인이 그러더라고요. 무통분만 안 했으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고. 그러니까 이것도 보험 적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, 제가 알아보니까 한국에선 무통주사 그거 한 3만 원이면 추가할 수 있더라고요. 네, 일본은 네, 250만 원 정도 네, 추가를 해야 된다. 그리고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, 이제 원하는 서비스 수준이 올라가면은 뭐 당연히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게 뭐 당연한 거다. 아무래도 뭐 저도 뭐 IT 엔지니어 뭐 이런 거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, 뭐 고객이 원하는 요구 사항이나 뭐 조건이 빡빡해지기 시작하면은, 네, 청구되는 비용이 비싸지는 건 마찬가지인 거거든요. 근데 이제 뭐 부담해야 되는 건,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범위라든가 금액 이런 거는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비쌌다.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고요. 마지막으로, 그리고 뭐 아무리 뭐 1,000만 원씩 들었다고 해도 애기는 귀엽습니다. 네. 아무튼 오늘 이렇게 일본의 출산 비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. 네,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 시간에는 요 부분 있잖아요. 뭐 산전산후 휴가라던가 육아휴직 수당 썼을 때 일본에서 한 달에 얼마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는가, 이런 것도 한번 제가 이제 수당이 입금이 되는 대로 한번 정리를 해서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.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들어가세요.